25와 위안화 강세만으로는 2% 부족하다. 2018년에서 2019년에 걸쳐 위안화가 상당히 하락하면서 충격이 발생했다. 그리고 위안화가 어느 정도 강해지면서 중국의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1차, 2차 양적 완화는 달러 약세로 작용했으나 3차 양적 완화는 달러 인덱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다. 보다시피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모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를 하락시켰다. 세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주가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1차,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으나 3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네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OECD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주가 지수를 비교한 것이다. 1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중국 역시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2차 양적 완화 때까지는 주가가 지지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3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 그렇다면 3차 양적 완화 당시 원화와 위안화 가치는 어땠을까? 다섯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원화 대비 달러 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보다시피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모두 원화 강세로 작용했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위안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양적 완화 당시 위안화 가치 통제가 있었지만 1차 양적 완화가 중국의 위안화 가치 상승 압박을 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2차 양적 완화 역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렸고 3차 양적 완화 중반까지 위안화 가치는 상승했다. 그러나 1차, 2차 양적 완화와는 다르게 주식시장은 상승하거나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는 바로 일본이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자산과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그리고 엔화 대비 달러 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1차,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3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일본 역시 양적 완화에 가담하면서 엔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그래프 1, 2, 5, 6처럼 3차 양적 완화 당시 유로화, 위안화, 원화가 강세를 보임에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라 주요 통화비 달러 인덱스는 큰 변동을 나타내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원화와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없다면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그래프에서 2017년에서 2018년 초를 보면 엔화가 달러 대비 완만한 강세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신흥국은 강하게 상승했다.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관세가 철회되면 중국의 경기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는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유럽의 경기 역시 반등시킬 힘이 있으며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된다면 유로존의 경기 반등으로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덟 번째 그래프와 같이 연준의 자산 확대 또는 초과 지준 상승은 유로화 강세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수출과 유로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에 관해서는 다시 글을 올리겠다. 여덟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초과 지준 변동과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아홉 번째 그래프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과 일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다. 보다시피 2017년 말 일본의 양적 완화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속화되었다. 2012년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저조하긴 하지만 플러스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듯한 흐름까지 보여준다. 열 번째 그래프는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변동과 엔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다. 보다시피 일본의 양적 완화는 이미 축소 중이다. 아홉 번째 그래프와 열 번째 그래프를 토대로 본다면 일본은 현재 완만한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엔화 역시 완만한 강세를 나타낼 듯하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변동 추세 말고도 11번째 그래프처럼 중앙은행 자산과 GDP 비율로 본다면 일본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에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의 여력이 미국이나 유로존보다 작다. 11번째 그래프는 중앙은행의 자산과 GDP 비율을 나타낸다. 종합해서 보자면 신흥국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에 필요한 것은 자국 통화 강세, 달러 약세, 즉 유로와 엔화 강세이다. 12번째 그래프는 엔화 대비 달러 가치와 니케이 지수를 나타낸다. 한국, 중국과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달러 대비 엔화 약세가 주식시장을 크게 상승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